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현재 두각학원에서 경기고 재작년부터 맡고 있는 강사 송희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거는 제가 국어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국어 한 다음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졸업생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국어 한 20분 정도만 후딱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각학원에서 학교로 하면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현재 두각학원에서 학교는 딱 두 개만 맡고 있습니다. 휘문고, 경기고 이렇게만 맡고 있고 휘문고도 1학년, 2학년, 경기도도 1학년, 2학년 해서 휘문고랑 경기고만 전담을 하고 있고요.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대성마이맥이라고 인강 하나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고 1, 2 전담으로 이제 인강 찍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내신의 변화가 뭐 앞에서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얘기만 조금 해보면 첫 번째는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제가 바뀌는 게 어떤 파생 효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00명이 있는 학교라고 했을 때 한 16명 내에서 이제 1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확대됩니다. 1등급이 10%까지 확대되고 2등급이 10%에서 34%까지 확대됩니다. 그럼 사실 이 34%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3등급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2등급, 3등급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3등급까지만 됐어도 인서울까지는 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는 3등급이 되면 이제 50%, 60%까지 가버리니까 3등급으로는 인서울은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소 2등급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서울 안에서 조금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하면은 1등급이 조금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등급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옛날에 2, 3등급 나오던 친구들이 가던 대학을 우리 친구들은 절대 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별력이 떨어진 거죠. 내신이. 왜냐하면 2등급, 3등급 친구들도 공부는 했을 텐데 등급이 안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1등급이 옛날에는 4%만 받는 거였는데 이제 10%가 받는 거니까 똑같이 1등급이어도 그 친구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등급 10% 안에서도 가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서류, 그러니까 어떤 학생부라던가 이런 거를 요청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추가 고사 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학년이 되는 거고 대학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1학년, 2학년을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당장 입시를 할 때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내신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져서 1등급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가르기 위해서 추가 서류나 추가 고사가 많아질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남학교일수록 조금 안 좋은 영향이기는 한데요. 서논수령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지금 이제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서논수령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문제 한 30점에서 조금 많이 나올 때는 한 35점까지도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할 때는 5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에서 많게는 60%까지.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가 서술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사실 객관식은 찍기라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논수령은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본인이 쓰는데 애초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찍을 수 없으니까 뭔가 애지간히 대충 알아서는 풀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얘기할 거냐면 경기고 국어 내신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뭐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기고가 전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 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짧습니다. 1학기 때는 그냥 50분으로 들어가 주는데요. 2학기부터 경기고는 수업 시간을 그 시험 시간을 40분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거 10분이 사실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다른 학교 어디에도 여기 강남권에 있는 뭐 휘문고 공부 잘한다는 여고들 뭐 숙명여고 경기여고 여기 어디에도 40분 주는 학교 하나도 없는데 경기고만 유일하게 2학기에 시험 시간이 40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휘문고를 담당하기 때문에 휘문고랑 경기고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시험에 문법을 안 넣고 문학을 조금 많이 해야지 해서 문학 12지문이 시험 범위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시험에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 한 지문밖에 차이 안 나죠. 11지문에다가 문법, 의문의 변동과 체계라고 하는 거 통째로 하나 넣고 거기에 독서 지문까지 두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도 모자란데 시험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부담이 크고 시험장에서 푸는데도
조금 부담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기는 문제가 이 판단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수 자체가 다른 학교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국어 내신이라고 하는 게 객관식, 서술형을 합쳐서 대체로 30문제 전후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휘문고나 경기고나 문제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범위는 훨씬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작품 하나에 선지 하나로는 문제 하나로는 안 되는 거죠. 작품 두세 개의 문제 하나 이렇게 넣어야만 이 문제 안에 이 시험 범위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판단 요소가 많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제 기출을 이제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짜리고 2.2점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배점 아닙니다. 근데 이 2.2점짜리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 친구들은 가도 보고 다도 보고 라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당 여러 가지 지문을 한 번에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기본적으로 부족한데 이거 선지 하나하나 볼 때 가도 봐야 돼, 다도 봐야 돼, 라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시간 소비가 굉장히 큰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요.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가에서 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지는 하나인데 가도 가서 읽어야 되고 나도 가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지가 이렇게 네 줄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이 큰 겁니다. 다른 학교는 보통 두 줄에서 세 줄 안에서 끝나는데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시험 범위를 그 문제수에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판단하라고 요구할 것들이 많아서 선지가 기본적으로 길고 여러 작품을 엮어서 자꾸 판단을 하게 된다. 이게 아이들한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요소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예시를 하나 더 넣어 오기는 했는데 요 예시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서술형이 길어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경기고 국어 시험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경기고가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국어가 4분 혹은 3분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출제를 맡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하니까 이 정도 문제 양이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조절을 해줘야겠지? 이런 식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데 경기고의 문제가 선생님들끼리 소통을 안 하세요. 그래서 국어 A 들어오시는 분, B가 들어오시는 분, C 들어오시는 분이 자기만 내면에 아이들이 그것만 푸는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는 문제들이 어떤 일관성이나 학교의 경향이 두드러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문제 수냐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시간도 별로 고려를 안 해준다.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일관성 없는 서술형이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명확해요. 기준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겠다. 너가 논술을 쓰는 것처럼 글을 읽고 너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휘문고는 그 채점 기준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너의 논리가 맞다면 내가 맞다고 해줄게 이런 식이죠. 근데 경기고는 아예 다른 게 일단 첫 번째 단순 암기형. 그러니까 교과서에 왜 저 이렇게 교과서 메인 있으면 옆에만 이렇게 찌끄맣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잘라와가지고 1점 문제 1점 문제 1점 문제 해서 막 4점짜리 하나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형을 내다가도 또 휘문고처럼 어떤 긴 지문을 주고 너희가 직접 생각해 라고 하는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다가도 또 갑자기 뜬금없이 매번 내는 게 아닌데 이번에는 단어 문제 내볼게 하고 단어 문제를 내다가도 이런 식으로 조금 서술형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복인데 서술형 문제 하나 풀려고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유법이 사용된 거 다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게 비유법을 찾는 게 뭐 국어적인 능력으로 엄청 훌륭해야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아이들이 조금 시간 소비를 많이 하고 여기서 조금 멈칫멈칫하게 만들려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건데 그럼 아이들은 이거를 다 읽으면서 비유법을 찾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시간 소비가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완전 단순형 문제죠. 발성 여부에 따라서 뭐 1번, 2번, 3번, 4번 이거 교과서에서 완전 메인이 되는 내용도 아니고 교과서 이렇게 뒤에 학습 정리해가지고 되게 짧게 한 구절 들어가 있던 건데 거기서 1.2점씩 따와서 문제도 어떻게 1.2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1.5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맨날 제가 이 문제 배점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1, 2, 3, 4 나와서 완전히 단순 암기를 요구하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맞는 표기를 고르고 그렇게 표기하는 이유를 논술적으로 서술해라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서술형 문제들을 딱 모아놓고 봤을 때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때그때 각 담당 선생님이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엄청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문제 하나의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들, 시험 범위가 많은 거, 선지 하나당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은 거 해서 시험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성적이 나오기 힘든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지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게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업으로 커버를 쳐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4개를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보통 제가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에 한 거를 복습을 어느 정도 같이 해주고 넘어가는데 경기고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일단 진도를 빼는 게 우선시가 돼줘야 돼요. 그럼 내가 직접 복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첫 주차에 4개 하고 두 번째 주차에 4개 하고 세 번째 주차에 4개 하면은 앞에 애들 한 5개는 그냥 까먹는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만으로 완벽히 가져갈 수 없어서 수업 외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수업 자료를 그 교사용 교과서를 인쇄해서 쓰지 않습니다. 국어학원을 혹시 보내보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국어학원들에서 수업 자료는 보통 책으로 진행하지 않고 내신 때는 프린트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프린트물이 교사용 교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교과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필기를 덧붙여 주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교재는 무조건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책으로 나가야 되고 다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 수업마다 이렇게 필기본을 같이 줍니다. 요 필기본을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파랑색, 빨강색, 핑크색, 초록색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필기를 해서 줘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갔을 때도 혹은 졸다던가 아니면 필기가 너무 많아서 필기를 다 못했다 했을 때 이런 필기로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거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한눈에 보이는 게 베스트죠. 이게 너무 시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 것보다 시험 범위가 한눈에 이제 보이는 게 중요해서 제가 시험 한 열흘 전쯤에 배부를 하는 건데 올인원 포스터라고 해가지고 사이즈가 꽤 큽니다. 한 이 정도, 한 전지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가 전 시험 범위에 대해서 출제가 가능한 출제 포인트들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것만 딱 피면 앞뒤로 시험 범위를 해당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없게끔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밀착 관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밀착을 넘어서야 된다. 집착 관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무리 학생들을 다 커버를 쳐주겠지만 이게 아이들이 저랑 라포가 형성되었을 때의 장점이 있고 또 조교쌤들과의 라포가 형성되었을 때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어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것들을 조교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클리닉을 하지만 조교 선생님들을 전담 조교 배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전담 조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조교가 16명 정도가 있는데 얘는 경기고 1학년만 맡을 거야. 근데 너는 경기고 1학년 중에서도 누구 맡을 거고 너는 누구 맡을 거야. 해서 선생님별로 이제 배치를 해둡니다. 근데 이걸 배치하는 기준은 조금 이제 학생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혹은 학생의 문제점이 조금 오만한 것에 있는지 아니면 성실하지 못한 것에 있는지 아니면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한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조교를 전담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학생이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이제 연구실인데 저희가 이 법상 10시 이후에는 학원이 진행이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아시겠지만 국어에 그렇게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자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아이들이 수학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뭐 10시에 끝나도 이 아이는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10시여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 이제 두각 비정관에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으면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저희가 항상 새벽 2시까지 개방을 해둡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독서실처럼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여기로 넘어와서 그때 마무리를 하지 못한 뭐 과제라던가 혹은 테스트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해서 본인이 뭔가 끝나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연구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무한대로 클리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관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뭐 퀴즈, 오답노트 여부, 리뷰 테스트 여부, 과제 여부 해서 빨강색은 지금 미통과인 거고 파란색인 친구들은 미통과였는데 재검사를 받거나 다시 응시를 해가지고 통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인원 포스터 같은 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공지를 합니다. 빨강색이 몇 개 이상인 사람은 못 받는다. 시험 전날 줄 거니까 미리 받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빨강색을 지워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자기가 빨강색이 몇 개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지원해가지고 본인이 받는 자료에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매일매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수학학원은 기본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최소 주 2회에서 주 3회씩 가기 때문에 수학은 매주 매일매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어는 애들 기본 마인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된다가 기본 마인드인데 이러다 보니까 쌓여가는 그 방대한 시험 범위를 다 커버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퀴즈 진행. 이게 뭐냐면은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모바일 퀴즈를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퀴즈는 월, 화, 수 동안 푸는 거, 두 번째 퀴즈는 목, 금, 토 동안 푸는 거, 세 번째 퀴즈는 일요일 당일에 푸는 거. 해서 이렇게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풀 수 있는 거고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은 어머님 걸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맨날 1위, 2위, 3위 해서 탑 5 안에 드는 친구들은 뭐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라도 조금 매일매일 한 번씩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측면에서 모바일 퀴즈를 이제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제가 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관리를 해도 매일 뭐라고 해도 안 해올 애들은 죽어도 안 해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붙잡고 앉아 있는다고 해봤자 저희가 3시간 수업하고 애들 앉혀놓으면은 2시간 동안 진짜 20문제도 안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매일매일 과제를 올릴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에 자동 문자가 가요. 뭐 새벽 1시까지 지금 과제 제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하면 새벽 1시에 저희 조교들이 퇴근하기 전에 그날 이제 제출해야 되는 과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과제를 조금 확인해 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고 알아서 일주일에 한 번만 검사를 하겠지만 조금 밀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게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게 실전 모의평가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학교 경향을 최대한 반영을 한 문제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40분 안에 OMR까지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4번 이상의 희진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 학교 경향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모의평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4번 이상 진행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는 무조건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푸는 테스트나 OMR 같은 경우를 아이들한테 돌려주기 전에 다 스캔을 떠둡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홈페이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기 이름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기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OMR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확인하는 용도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해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걸 스캔을 떠놓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시험이 1주에서 2주 남았다 하면 지금까지 스캔 떠놓은 거를 모아가지고 그 학생이 서술형에서 무엇이 취약한가 하다못해 어떤 경우도 많냐면 맞춤법이 너무 틀린다던가 글씨가 너무 답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 이렇게 쓰면 점수 깎인다. 맞춤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든지 혹은 내용은 맞는데 그 문제의 어떤 조건을 맞추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완성된 문장 형태로 쓰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단어로만 쓴다든지 이런 아이들의 서술형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OMR 그 다음에 매주 보는 테스트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표에다가 쓰게 해서 이거를 다 스캔을 떠놓고 아이들한테 1대1로 첨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조금 대비를 하고 시간 관리 측면은 모의평가로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해요. 사실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저 이렇게 잘할 거예요 라고 해봤자 학생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료 특강으로 1차, 2차 두 번 진행을 하는데 1차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되고 2차는 다다음 주 목요일 이렇게 됩니다. 시간은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특강 내용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작품 2작품을 미리 보기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를 수강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손필기 분석지 그 다음에 작품 2가지니까 2개 다 50문제 50문제 해서 100문제짜리 자료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이 자료 받아 가시잖아요. 요거 이제 QR을 따시면은 저희가 신청 폼이 나올 거예요. 여기로 신청해 주셔야 요거 자료가 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폼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내일 저녁까지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학생이랑 한번 시간 고려해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